우리 국제 부부로서 가장 크게 느꼈던 문화 차이. 남사친과 여사친의 기준? 뭐 어떤 돈으로 생활하는지 완전히 외국인 같이 생긴 사람도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아유 참 나 아직 그 좀 오픈마인드가 아닌가 봐. 한국을 왜 떠났는지, 아기는 언제. 하이하이. 하이하이. 오늘은 여러분들의 질문들이 대답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7년 동안 만난 부부인데 원래 한국에 살다가 이제 외국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질문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국제 부부로서 느끼는 문화 차이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크게 국제 부부로서 느꼈던 문화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좀 편하게 티타임 가지면서. 따뜻한 티랑 같이. 저희가 한 4개월 전에 독일에 이사 왔는데 한국을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는 국제 부부이고 저는 이제 상민 오빠 문화에 7년 동안 살면서 오빠의 문화랑 언어도 배우고 그래서 자기에 대해도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 문화는 되게 큰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래서 상민 오빠 제 문화를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저에 대해서 뭔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또 한국에 좋은 점 있으면서도 이제 유럽 살이도 좋은 점들이 많고 그런 것도 상민 오빠에게 너무 보여주고 싶었어. 한번 같이 살아보면 어떠냐고 생각했어요. 나도 좀 비슷한 것 같아. 저희가 작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작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가 좀 큰 결정을 했어요. 예전부터 외국에 살아보는 거에 대한 좀 꿈이 있었어.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계속 하면서 한 달 외국 살이 이런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잖아. 뭐 회사에서 누가 한 달 그냥 쉬게 해주겠어. 외국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그 전부터 좀 계속 한번 얘기해보다가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짜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오랫동안 얘기를 한 결과 저희는 지금 현재 여기 독일 베를린에 와 있습니다. 제 채널 보면 저는 여러 나라에서 온 플로라인데, 근데 저는 노르웨이에서도 왔고 아빠는 독일인이라서 그래서 독일에 온 거예요. 유럽에 올 때 가장 크게 고민했던 나라가 두 개가 있었는데 노르웨이랑 독일. 그 로라가 지금 노르웨이어도 할 줄 알고 독일어도 할 줄 알잖아. 근데 그랬을 때 내 입장에서는 좀 더 나에게 좀 더 유용한 언어를 생각했을 때 독일어라고 생각했고, 예전부터 조금 독일어 좀 궁금하기도 했어. 그 뭔가 되게 신기한 언어잖아. 맞아.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어학당을 다니고 있어요. 로라가 좀 독일어를 잘하기 때문에 저를 계속 도와주고 있고. 또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는 여기 완전히 이민 온 건 아니고 뭐 한 2년, 3년 뒤에 또 뭐 한국으로 다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다른 곳으로도 갈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정해진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이제 한번 여기 상황 보고. 이제 여기서 좀 지내고 적응해보면서 좀 파악해보면서 아마 정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유럽에 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댓글에서 좀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유럽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근데 맞아. 그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거에서 가장 궁금한 게 경제적인 부분. 어떻게 돈을 벌고 뭐 어떤 돈으로 생활하는지, 그 부분을 가장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저는 올해 5월에 퇴사를 했어요. 정말 얼마 전에 퇴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받는 직장인에서 퇴사를 하고 지금은 이제 학생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간 상황이죠. 어려운 선택이었잖아. 그 과정에서 좀 정말 많이 고민도 하고 좀 막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할 정도로 좀 오랫동안 로라랑 같이 고민했는데, 저희는 다행히 마음이 잘 맞아서 지금 현재 여기로 온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월급도 안 받고 돈도 안 받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당연히 가난해진 상태,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되게 정말 많은 그 경험과 문화를 지금 느끼면서 뭔가 좀 성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좀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뭐 젊을 때 돈 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이제 시간이 많지. 돈은 없는데 시간은 많다. 맞아. 그 항상 그 딜레마잖아. 돈은 없는데 시간이 많다. 시간은 없는데 돈은 많다. 이 시기는 인생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근데 또 인생 요즘 마지막. 이렇게 시간이 많다는 게. 그치, 시간 많기 어렵지. 제 채널 구독하셨으면 아마 아실 텐데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한 1년 좀 이상, 1년 반 정도 유튜브 그냥 일으로 하고 있어요. 다행히 여러분들 덕분에 그렇게 해서 좀 영상들이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거의 매주 영상 하나 아니면 쇼츠 많이 올리고 있어요. 허슬링 하고 있지. 허슬링 하고 있는데 확실히 두 명이서 살기에는 너무 부족한 돈이라서 뭐 나중에 다른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또 이제 상민 오빠 여기 문화 보여주려고 왔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여기 문화 그리고 여기 생활 보여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도 유튜브에 대한 열정이 되게 많아요 요즘. 아마 내년에 어학당이 끝나면은 아마 여기서 또 어떤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또 도전할 것 같아요. 뭐 그러려고 사실 여기 왔고 일단은 열심히 언어를 하고 그 다음 넥스트 레벨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3개월 동안 독일어 배웠잖아. 1년 뒤에 얼마나 잘하는지 되게 궁금해. 나는 알다시피 언어 실력에 비해서 자신감이 되게 높은 편이잖아. 자신감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그냥 한번 막 이렇게 어딜 가도 그냥 던지는 스타일이라서 좀 막 부끄러움도 사실 저는 많이 없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게 되는 것 같아. 언어는 자신감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한국어 배웠을 때도 자신감이 너무 없어서 좀 알고 있었을 때도 말을 못했던 거 되게 나중에 후회돼요. 왜냐면 완벽하게 안 해도 그냥 상대방이 이해만 하면은 그치, 성공한 거야.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언어 쓰는 거지. 맞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로라 유튜브 영상에서 편집은 로라가 다 직접 합니다. 다 직접 합니다. 하루의 일상을 보면은 저는 아침에 대충 한 7시쯤에 일어나서 어학당을 바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로라는 이제 그때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서 뭐 아침 같은 것 좀 먹고 그때부터 이제 편집을 쭉 해서 내가 한 집에 돌아오면 한 1시쯤 되면은 그때도 계속 하고 있잖아. 그리고 같이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보면은 거의 하루에 그 편집을 하는 시간이 되게 많더라고. 한 번씩 여기도 이렇게 탁 걸리고 이게 근육. 저는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 보내는 것은 여기예요. 저는 지금 인스타 릴스 그리고 쇼츠 편집하는 중인데 보통 편집은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그냥 랩톱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쓰는 프로그램이 이번 영상의 스폰서 필모라예요. 필모라 덕분에 정말 요즘 편집이 훨씬 재밌어지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편집하는 과정이 살짝 보여주려고요. 필모라는 사용하기 쉬우면서도 기술적으로 엄청 발전된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정말 멋진 기능과 도구들이 있어서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들이 한번 보여줄게요. AI 색상 팰레트, AI 얼굴 모사이크, 그리고 AI 영상 보정이에요. 제가 여기서 좀 러프하게 편집한 쇼츠 하나 있는데 아직도 색감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기서 AI 색상 팰레트를 선택하면 AI가 영상에 맞게 색감을 자동적으로 조정해줘요. 제가 먼저 여기 원하는 프레임이 하나 선택하고 생성만 누르면은 바로 돼요. 이거 이쁘네. 이것도 이쁘지만 하나 더 해볼게요. 이렇게 바워스 검색해서 제가 좋아하는 색감 있는 사진 하나 저장할게요. 그리고 엄청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여기서 놔두면 생성 다시 누르면은 그 사진과 맞는 색감을 바로 조정해요. 이거 이쁜데 이 영상이랑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냥 첫째로 갈게요. 이 기능으로 진짜 엄청나게 간단하게 다양한 색상들 해볼 수 있고 영상과 가장 맞는 색감을 선택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데 아직도 영상 품질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영상 품질을 개선해 볼게요. 이 기능도 정말 좋아해요. 왜냐면 똑같이 AI 기능이니까 그냥 클릭하고 프로세싱 끝내면은 영상이 훨씬 깔끔해져요. 전후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전이고 이거 후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능인데 AI 얼굴 모자이크예요. 제가 원래 밖에서 촬영했으면 정말 귀찮았던 게 사람들의 얼굴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보정했었어야 돼요.
그 작업이 몇 시간이나 걸릴 수도 있는데 이 AI 기능으로 몇 클릭으로 바로 돼요. 이렇게처럼 클립에 축하하면 AI가 얼굴 자동적으로 감시하고 그거 중에서 모자이크 원하는 얼굴만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미 끝났어요. 정말 너무 간단해요. 제가 보여드린 기능 외에도 필모라에는 정말 유용하고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음량 효과 기능도 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아래에 고정 댓글 남겼으니 다운받고 한번 사용해보세요. 영상 편집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작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필모라를 정말 추천드려요. AI 도구 덕분에 훨씬 쉽게 그리고 재밌게 편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화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우리 국제 부부로서 가장 크게 느꼈던 문화 차이. 문화 차이 가장 크게 느꼈던 거? 오빠가 가장 크게 느꼈던 문화 차이. 우리가 가장 약간 다툼이 있었고 좀 그거 너무 이상해 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는 딱 하나 떠올라. 아 그래? 사실 문화 차이 난 잘 못 느끼거든. 근데 우리 둘 사이에 문화 차이가 있었던 거는 동거? 아 동거 맞아. 그거 좀 있었지. 동거에 대한 그 개념, 그 컨셉 자체가 완전히 달랐고 그것 때문에 저희는 좀 티격태격 좀 약간 논쟁이 좀 약간 있었어요. 약간 뭐랄까 좀 양보 뭐 솔직히 없는 싸우는 거 아니었는데 서로를 약간 좀 그 처음으로 서로를 좀 이해가 맞아. 안 갔던 싸우는 거 아니고 근데 진짜 나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고 좀 이해가 안 갔어. 맞아. 나도 똑같았어. 왜냐면 저는 노르웨이랑 한국에서 이 면에서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노르웨이에서 결혼하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요즘 조금 더 흔해지고 있는데 특히 제 부모님 세대 때 사람들이 많이 안 했고 그러니까 결혼식을 말한 거지? 결혼식, 결혼 둘 다. 아 결혼식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혼인 신고 말한 거지? 둘 다. 아 오케이. 이제 사람들이 동거만 했어요. 제 주변에 중에 막 결혼하는 사람들 잘 못 보니까 오히려 결혼식에 대한 큰 로망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 노르웨이에서는 혼인신고랑 결혼식은 안 하지만 뭐 몇 년 이상 살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결혼한 상태가 되는 거네? 그냥 동거지. 하지만 만약에 결혼할 거면은 항상 무조건 제 부모님도 무조건 동거해야 된다고 생각하셔. 아, 그 부분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 결혼 전에 무조건 동거를 해야 된다는 입장과 저는 그 결혼할 건데 왜 미리 동거를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좀 입장?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좀 의견이 조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너가 틀렸다 이게 아니라 진짜 뭐지? 근데 나는 그거도 있었어. 원래 서울에 살다가 이제 오빠랑도 가깝게 있기 위해 대구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또 가깝게 있고 싶어서 매일매일 보고 싶고 같이 살고 싶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부모님 집에 사니까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결혼 생각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저는 애초에 동거 못하면 결혼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 가족도 친구들도 다 동거 안 하면은 그럼 그 사람이 모른다고. 왜냐면 직접 살아보면은 그 버릇들이랑 피할 수 없는 다툼들도 나오고 그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 맞아.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되게 좀 우리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약간 연습 같은 느낌이었어. 노르웨이에서 사람들이 무조건 이제 19살, 20살 때쯤 되면은 독립해요. 독립하고 그 보통 부모님의 많은 지지 없이도 살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 노르웨이 정부에게 지지 좀 많이 받아가지고 대출이라던가 그런 거 대출이랑 뭐 경제적 장학금 지원 맞아. 그래서 그냥 독립 되게 빨리 하고 오히려 30살 이후에 아직도 부모님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근데도 이제 한국 친구도 생기다 보니까 한국의 그거 문화이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일단 그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막 월세도 그렇고 그런 걸 감당하는 게 너무나 어렵기도 하고 부모님 집에서 살면은 돈도 아낄 수 있고 맞아. 그거 그런 것 같아. 확실히. 부모님도 뭐 자주 볼 수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긴 하지. 맞아. 그러다 보니까 뭐 나도 그랬지만은 30살 넘는 사람이 부모님 집에 있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지. 그거는 좀 많이 흔한 케이스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그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의견 차이가 컸었고 다행히 뭐 잘 극복하고 이제 의견이 잘 돼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 딸 낳아. 딸이 20살이야. 20살인데 남자친구 있어. 그리고 남자친구랑 동거하고 싶어. 아빠는 내 남친이랑 동거할 거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그걸 일단 한번 데려와라 해야지. 한번 데려오고 나서 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좀 어린 남자고 결혼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래도 동거 허용할 수 있어? 뭐 나는 일단 그 상황이 안 돼봐서 모르겠어. 그런 생각은 그냥 그때 가서 할게. 지금 굳이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그게 스트레스 받아? 생각만 해도 몰라. 땀나는 거 아니야? 좀 복잡. 아직 좀 오픈 마인드가 아닌가 봐. 소중하잖아, 딸은. 그럼 아들은? 아들은 오케이 할 것 같은데. 알아서 하라, 해라. 너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좋아, 살아봐. 그거 노르웨이 스타일. 노르웨이 스타일. 노르웨이 스타일. 그거 되게 궁금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빠만 보수적인 건지 아니면 나도 잘 몰라. 내가 좀 나만 그랬을 수도 있지. 나도 좀 궁금하긴 하네.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남사친, 여사친에 대한 기준. 맞아, 그것도 맞아. 좀 달랐지. 뭐 솔직히 얘기해 보면은 저는 이제 로라 처음 만났을 때 그 약간 편견이 좀 있었어요. 어떤 게? 이렇게 생긴 외국인들은 굉장히 뭔가 미드라든지 그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완전히 좀 뭔가 오픈 마인드의 어떤 그런 사람이잖아. 근데 나는 뭐 그렇긴 하지. 나는 좀 오픈 마인드.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오픈 마인드거든.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좀 오히려 나보다 보수적이야. 확실히 뭐 남사친, 여사친 이런 기준에서 내가 더 보수적인 것 같아. 로라는 일단 남사친이 거의 없는 편이고 아예 없는 편이지. 아예 없는 편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기준이 좀 달랐잖아. 맞아, 맞아. 근데 내 친구를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을 때 처음 인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난 좀 놀랬던 적이 있었어. 초반에, 연애 초반에. 아, 맞아, 맞아, 맞아. 난 기억이 나. 노르웨이에서 그 친구 만나면은 헉 주는 거 되게 당연해. 안아주는 거. 안아주는 거. 허그. 그래서 나도 그때 기억나. 오빠 친구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내 친구 처음 자기한테 소개시켜줬을 때 그때 친구 바로 안아줬어. 근데 그 친구 남자여가지고 그 친구가 굉장히 놀랬어. 그러니까 내 친구는 보자마자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안는다? 너무 당황한 거지. 근데 노래 그거 예의인 거야. 만약에 내가 내 친구 오빠에게 소개하고 친구 아니라도 그냥 내가 아는 여자 이거 내 남친이야 막 소개하면은 자기 허그 안 하면은 나도 놀래고 그 사람도 뭐 내가 냄새 나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치. 그게 한국에서는 좀 반대했지. 안아준다고? 나를 갑자기 왜 안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그거 나한테 무난하니까. 허그. 몸에 배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녕하세요인 거잖아. 맞아, 맞아. 나도 노르웨이 가니까 뭐 처음에 가족 봤을 때도 그냥 계속 이렇게 안아주잖아. 맞아, 맞아. 그런 문화가 또 좀 다르긴 했었지.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내 친구 안 안아주면은 나는 속상한데 나는 자기의 친구 안아주면 친구들이 놀래더라. 그래서 그때는 좀 충격 많이 먹어서 그 뒤에는 안 했었어요. 지금은 뭐 이제 안 하지. 이제 안 하지. 기분 상했지. 아니야, 기분 상한 거 아니고. 그래서 그치. 그 뒤에는 다시 안 했다. 그냥 좀 빨리 친해져. 한번 안아주고 그러면은. 그치. 아무래도 이제 그 몸이 좀 접촉을 하다 보면 좀 친해지겠지. 저렇게 말하면 너무 아닌가? 이상해져. 몰라. 그냥 서로 몸을 접촉하면 너무 이상해. 그럼 오빠 그거 궁금해. 만약에 나는 내 남사친이 만날 때마다 그 인사로 안아주는 거. 그 남사친이 자주 나의 밤늦게 차로 태워주는 거. 근데 그 남사친이 자기를 안아준다고? 아니야, 서로 안아주는 서로 거지. 안아준다고? 맞아. 한국인인데? 한국인 그런 사람 없어. 근데 뭐 미국에 오래 살았어. 교포. 친한 교포 오빠인데 그 오빠 내 차에 내가 자주 타거나 아니면 그 오빠 만날 때마다 오빠 잘 지냈어 막 하면서 허가한다는 게 뭐가 더 나? 둘 다 썩 내키지는 않는데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은 차를 태워주는 거? 차를 태워주는 거? 그냥 밤 늦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한데 근데 그것도 사실 별로긴 해. 둘 다 별로야. 언제 이렇게 보수적이게 됐어?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더 보수적이네. 플러스 나이가 들. 근데 나는 그 반면에 오케이 뭐 인사할 때 허기 해주는 거 완전 괜찮고 근데 밤늦게 데워준다는 게 말도 안 돼. 싫어. 둘 다 그냥 뭐 그냥 좀 그렇다. 교포가 교포 오빠랑 막 안아주는 것도 좀 그런데? 열받았어? 좀 교포 오빠 주변에 있나? 내가 내성적이라서 다행이야. 네. 교포 오빠. 어쨌든 뭐 둘 다 좀 그렇다. 근데 뭐 어차피 포인트는 이제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많이 오픈 마인드이고 뭐 일단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 바이 사람이 좀 많고 그리고 노르웨이는 조금 더 보수적인 것 같. 아니야 노르웨이는 아닌가? 그 면에서 좀 더 열려 있는 것 같아. 나는 좀 플로라가 좀 특별히 보수적이지. 난 원래 그랬었던 것 같아. 뭐 원래 그랬었던 것 같아 로라는. 확실히 나는 남사친이랑 둘이서 막 밥 먹으러 간다? 남사친이랑 뭐 막 놀러 간다? 그거 좀 이상해. 친한 친구, 옛날부터 친한 친구면 오케이인데 웬만하면은 조금 더 보수적인 편인 것 같아. 맞아. 한 잔에 짠. 댓글에서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플로라 애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물어봐. 플로라 애기? 우리 애기 말고? 아, 우리 애기지. 그러니까 우리 애기 언제 가지는지, 몇 명 가질 건지 그런 얘기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아유 참. 언제 나? 너무 플러팅했는데 방금. 저희 둘 다 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낳고 싶은데 저는 뭐 이제 젊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도 26이라서 젊었지. 아직 20대면. 그치. 일단 저희는 지금 여기 유럽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맞아. 우리 지금 앞에 있는 것들 해내기도 좀 어려워서 일단 요거부터 좀 해결하고 맞아. 그리고 뒤에는 애기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만약에 낳는다면 희망사항으로는 로라와 상의가 됐다는 가정하에 저는 3명? 3명? 나 너무 힘들겠는데? 딸, 아들, 딸이든 아들이든 어. 골고루 3명은 빡센데? 3명 낳으려면 돈 많이 벌어야겠다. 나는 약간 1명? 2명? 한두 명? 생각했어. 로라는 일단 지금 형제가 지금 3명 있잖아. 로라랑 알빈, 레온. 맞아. 그래서 뭐 근가족이 좋긴 하는데 그냥 나는 우리 부부로서도 서로에게 많이 집중하는 거 원해서 그치. 그 약간 부부랑 가족의 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그거는 뭐 3명 낳아도 잘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지. 아, 한번 보자. 일단 한 명도 안 나왔는데 뭐. 맞아, 지금. 맞아. 당분간은 낳을 계획은 없고 나중에. 당장은 아니고 당장은 아니고. 곧. 다음 질문. 아 오케이. 아, 이거 마지막 질문이었구나. 뭐 어차피 여러분 혹시 또 새로운 질문들이 있으면은 이번 영상에 댓글 하시면 제가 그거 보고 다음에 또 Q&A 영상 만들 예정이라서 댓글 하면은 제가 그 질문들이 노트하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읽고 노트하고 다음 영상에서 대답하도록 할게요. 다음 Q&A 영상에서 대답하도록 할게요. 잘하네. 한국어 잘하네. 한국어? 한국어.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하더브라.